일부 줄거리. 한민재. 미국에서 IT 물류회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 안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성. 급할 때 손목을 긁는 버릇, 서류를 넘기는 그 손짓이 22년 전 두고 떠난 딸과 같았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대표이사 한유진. 그 여자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이름으로 딸의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못한 채 매일 밤 혼자 남아볼트를 조이고 적재물을 정리했습니다. 딸은 22년 동안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이름으로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딸을 구하려다 쓰러졌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유진은 그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살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아빠라고 부를게요. 그 사이 오수연과 창고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떠나요. 이제 와서 유진이 흔들지 마세요. 민재는 사직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600kg짜리 팔레트가 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수술실 앞 복도. 오수연이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박철수 아니야. 내 아버지야. 한민재. 유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대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는데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복도에 앉아있던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점점 구겨졌습니다. 내 아버지야. 한민재. 조금 전 수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창고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유진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걸 겨우 버텼습니다. 왜 지금까지? 입이 열렸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 앞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수연이 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연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처음엔 기다렸어. 1년, 2년. 수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연락이 끊기고 나서도 기다렸어. 근데 유진이 내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 수연이 말을 멈췄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냥 죽었다고 해버렸어. 어제 창고에서 만났어. 떠나라고 했어.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갔어.
유진의 눈이 커졌다. 수연이 무릎 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 때문이야. 유진은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젊은 아버지의 눈매. 아까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그 눈빛이 겹쳐 보였다. 딸을 밀어내던 그 순간에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포도 주저함도 없이 오직 하나만 담겨 있었다. 살아야 해. 유진이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살아야 해.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복도 시계가 새벽 6시를 가리켰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산업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병원 복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유진 옆에 조용히 앉았다. 대표님, 그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창고를 관리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혼자 남아서 볼트 조이고 적재물 다시 쌓고. 저도 몰랐어요. 유진은 그 말에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랬구나.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올려진 캔커피, 점퍼,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숨긴 채 딸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유진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7시. 수연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유진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밥도 못 먹었지. 유진이 커피를 받아들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미국에서 혼자 막노동하면서도 이 사진 하나만 들고 다녔대요. 수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고요. 유진은 자신의 손 안에 들린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 아버지의 22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유진과 수연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혈 부위도 잘 봉합했고 골절 부위도 고정했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며칠 안에 의식을 찾을 겁니다.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수연도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은 수연의 품에서 빠져나와 혼자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창가에 서서 유진은 유리에 이마를 댔다. 살았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 22년이 지났다. 아버지가 나를 몰래 지켜봤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마를 유리에 더 세게 댔다. 수연이 다가와 유진 옆에 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유진이 작게 말했다. 밥 먹자고 했죠. 두 사람은 병원 식당으로 걸어갔다. 말없이 밥을 먹었다. 유진의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엄마. 유진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왜 재혼 안 했어요? 수연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냥 그럴 마음이 안 생겼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 짧은 대답이 22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은 혼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섰다.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문 너머에 아버지가 있었다. 22년 동안 사진 속에만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문 너머에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침대에 누운 민재는 얼굴이 창백했다. 왼쪽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고 옆구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유진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얼굴과 지금 이 얼굴. 22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눈매는 사진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유진의 손이 민재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졌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막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 창고에서 볼트를 조이던 손, 딸을 밀어내던 손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진과 수연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유진의 발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열면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쳐야 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다. 유진은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민재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에 삭관된 튜브가 아직 빠지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다. 유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민재의 눈이 유진을 향했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부르는 그 호칭.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튜브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유진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댔다.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을 적셨다. 미안해요. 아빠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동안 혼자 계셨던 거 미안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들었다. 힘이 없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손끝이 유진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이었다. 수연도 다가와 민재의 다른 손을 잡았다. 22년 만에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중환자실 안에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이틀 후 목의 튜브가 제거되었다. 민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날 유진이 병실로 들어서자 민재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유진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졌다. 민재도 눈을 감으며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 미안해, 유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늦지 않았어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요. 수연이 물을 한 컵 들고 들어왔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먼저 물컵을 민재의 손 가까이에 놓으며 말했다. 물 마셔요. 짧은 말이었지만 22년의 간격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았다. 4년 전에도 왔었어. 민재가 낮게 말했다. 가게 앞까지 갔다가 돌아갔어. 남자가 있는 걸 보고 이미 새로운 삶을 사는 줄 알았어. 수연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우리 직원이야.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또 혼자 지레짐작으로. 민재가 힘없이 웃었다.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기다리는 것도 지쳐서 혼자 다 정리해버렸어. 유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22년이 이렇게 쌓여 있었구나. 회복하는 동안 민재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에서의 18년,
막노동, 야간 아르바이트, 그리고 조금씩 쌓아 올린 회사. 유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창가에 앉아 듣다가 가끔 눈가를 닦았다. 아빠가 미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만들었는지 다 알아봤어요. 유진이 말했다. 민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회사 물류 시스템 낡아서 바꿔야 하거든요. 아빠 찬스 좀 써도 되죠? 민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웃는 민재의 얼굴이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겹쳐 보였다. 유진도 따라 웃었다.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길을 돌렸다. 창밖 부산의 하늘이 맑았다. 아빠, 저희 회사 창고 안전 설비 전면 교체하기로 했어요. 견적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민재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동선이 비효율적이네. 입구, 구역이랑 출구, 구역을 나눠야 해.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야. 민재가 말했다. 유진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 아빠가 우리 회사 얼마나 안다고요. 민재는 반박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유진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대표니까. 유진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바꾸는 건지. 민재가 서류를 펼치며 동선을 설명했다. 유진이 처음엔 팔짱을 낀 채 듣다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민재가 설명을 마치며 말했다. 아빠라서 그랬어. 볼트 하나도 그냥 못 보고. 유진의 손이 멈췄다.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열흘이 지났다. 민재가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혼자 복도를 걸었다. 유진과 수연이 양옆에서 부축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다. 민재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22년 전에도 이 바다를 봤어. 민재가 낮게 말했다. 그때는 등을 돌리고 갔는데. 유진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더 꼭 잡았다. 이제 안 가도 돼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퇴원 전날 밤 민재는 미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오랜 동료인 부사장이 안부를 묻자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려고 해. 자네가 회사를 맡아줘. 무슨 소리야? 자네가 일으켜 세운 회사인데. 이제 지켜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야.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22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야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부사장이 낮게 대답했다. 잘 생각했어. 퇴원날 아침 민재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하늘이 높고 맑았다. 22년 전 그날도 하늘은 있었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아니었다. 유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가요. 민재가 목발을 짚고 일어섰다. 문 밖에는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민재의 발걸음이 조금 느렸지만 두 사람이 양옆에 있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수연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수연국밥이라는 간판 앞에서 민재는 잠시 멈춰섰다. 4년 전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그곳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연이 문을 열며 말했다. 어서 와요. 이제야 제대로 온 거네요. 민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턱을 넘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풍겨나왔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발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구석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다. 수연이 국밥 세 그릇을 가져왔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빠, 우리 회사 물류 자문해 줄 거죠? 민재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일단 다 나아야지.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박철수 말고 한민재로 살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민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국밥 그릇을 들여다보았다. 민재의 목이 잠시 메었다. 고마워. 민재가 낮게 말했다. 수연이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22년이 그 눈빛 속에 있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다. 유진이 조용히 국밥을 먹는 척하며 두 사람을 훔쳐보았다. 석 달이 지났다. 유진의 회사 창고는 안전 설비를 전면 교체했다. 민재가 직접 설계한 물류 동선으로 바꾸면서 작업 효율도 크게 올랐다. 직원들은 박철수 씨가 사실 대표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팀장이 민재를 찾아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때 볼트 위험하다고 하셨을 때 제가 무시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손을 내저었다. 나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다. 그날 이후 매일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22년의 공백을 채울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야기가 쌓여갔다. 내가 초등학교 때 아빠 직업 쓰는 칸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유진이 식사를 먹으며 물었다. 민재가 숟가락을 멈추었다. 뭐라고 썼어? 무언가. 유진이 씩 웃었다.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빠가 모험가인 줄 알았어요. 눈가를 닦았다. 모험가라니. 수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때 유진이 얼마나 아빠 자랑했는지. 우리 아빠는 세계 여행 중이라고.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혼자 국밥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수연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그때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회의실에서.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맞는 말이었어. 수연이 잠깐 멈추었다. 그래도 안 가줘서 고마워. 민재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유진이 민재에게 낡은 사진을 돌려주었다. 아빠가 갖고 있어요. 이게 아빠 거잖아요. 민재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거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버렸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제 진짜 사진 찍어요. 셋이서. 유진이 말했다. 민재가 유진을 바라보았다. 수연도 고개를 들었다.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자, 가까이 와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다. 셔터가 눌렸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유진이 말했다. 아빠 이제 웃어야죠. 민재가 사진을 보며 웃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수연도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22년이 지나 다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해 가을 유진의 회사는 미국 바이어와 장기 계약을 성사시켰다. 민재의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됐다. 계약 성사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유진이 말했다. 이번 계약에 숨은 공신이 한 분 계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미국에서 물류 IT 회사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바이어 연결해 주셨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박수를 쳤다.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회식이 끝나고 유진이 민재를 찾아왔다. 아빠 오늘 왜 안 들어왔어요?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다. 직원들 자리잖아. 아빠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유진이 말했다.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 민재는 부산에 작은 집을 구했다. 미국에 두고 온 짐을 배편으로 받았을 때 박스 안에서 낡은 사진 액자가 나왔다. 3살 유진의 웃음을 22년간 담아두었던 액자였다. 민재는 그 옆에 가을에 찍은 3사람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집들이를 하러 왔다가 그 2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옛날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같이 놓으니까 좋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22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뭔지 알아?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옆에 있고 싶었고 지금도 옆에 있어. 민재가 말했다. 유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안겼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이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3사람은 함께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유진의 서울 바이어 미팅에 함께 가기로 했다. 민재는 탑승 게이트 앞 좌석에 앉으며 잠시 멈췄다. 처음 유진을 만났던 그 공항이었다. 유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왜요? 민재가 씩 웃었다.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유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때 옆자리에 모르는 아저씨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민재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렇게 티가 났어? 웃었다. 엄청났어요. 민재도 따라 웃었다. 건너편 자리에 앉은 수연이 2사람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와 같은 방향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민재가 눈을 떴다. 딸이 앞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앞으로 자주 같이 타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조용히 민재에게 내밀었다. 낡은 사진이었다. 이거 나도 한 장 있었어. 민재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22년간 수연도 같은 사진을 들고 살았다.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고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은 온통 흰 구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구름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우회를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재가 돌아보았다. 우리 국밥집 자문도 해줄 거죠? 메뉴 개발도 있고 배달 시스템도 바꾸고 싶어서.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국밥집을 어떻게 알아? 유진이 말했다. 22년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이제 다 해줘야죠. 소리내어 웃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려 2사람을 바라보았다. 유진도 웃고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닿지 않았다. 민재는 지갑을 꺼내 2장의 사진을 나란히 꺼내 들었다. 22년 전 3살배기 유진의 사진과 가을에 찍은 3사람의 사진. 2장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갑에 다시 넣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 미국으로 떠나던 날도 이 공항을 거쳤었습니다. 그때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나왔다. 공항 청사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잠깐 멈춰서서 청사를 둘러보았다. 22년 전 홀로 미국행 탑승권을 쥐고 서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양옆에 딸과 아내가 있었다.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빠 왜요? 민재가 말했다.
여기서 22년 전에 미국 갔어. 유진이 청사를 한번 둘러보다가 민재의 팔을 잡았다. 이제 여기서 혼자 떠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함께 걸었다. 끝난 저녁 세 사람은 서울 어느 작은 식당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다가 유진이 말했다. 여기도 근사한 식당 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다른 거 먹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민재를 보았다. 아빠는요? 잠시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국밥. 유진이 픽 웃었다. 수연도 웃었다. 셋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함께 웃는 저녁이었다. 식당 안이 조금 더 환해진 것 같았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유진이 잠이 들었다. 민재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이 했어.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긴의 불빛이 낮아졌다. 미안해. 민재가 다시 말했다.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수연이 말했다. 나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유진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다 왔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이 터미널을 나와 공항 버스 정류장을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걸었다. 수연이 불을 켰다. 닫힌 가게 안이 환해졌다. 유진이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와요. 민재가 문턱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4년 전 이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돌아섰던 그날이 떠올랐다. 국밥 냄새가 풍겨나왔다. 민재가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이 불을 더 켰다. 빈 테이블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민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유진이 옆에서 재료를 꺼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 민재의 눈에 들어왔다. 엄마와 딸. 22년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이었다. 새 그릇이 테이블에 놓였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유진이 수저를 들며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수연도 수저를 들었다. 민재도 뒤따라 수저를 들었다. 처음으로 셋이서 함께 먹는 밥이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22년 전에도 이 맛이었다. 그때는 눈물을 참으며 먹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유진이 물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연이 말했다. 더 있어. 민재가 웃으며 국밥 그릇을 비웠다. 수연이 일어나 두 번째 그릇을 가져왔다. 민재는 그 그릇을 받아들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유진이 먼저 일어섰다. 저 먼저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창고 나가야 해서. 민재가 말했다. 데려다 줄게. 유진이 손을 내저었다. 가까워요. 아빠는 엄마랑 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가방을 들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내일 저녁 같이 먹어요. 문이 닫혔다. 가게 안에 민재와 수연만 남았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리하러 일어났다. 민재도 따라 일어나 그릇을 들었다. 수연이 잠깐 멈추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민재도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민재가 말했다. 가게 언제 열어? 아침 7시. 내가 도울게. 수연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국밥 끓일 줄 알아? 배우면 되지. 수연이 조용히 웃었다. 수연이 불을 끄려다가 멈추었다. 민재를 바라보았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늦었어. 민재가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소파 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이 있었다. 민재는 소파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22년.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민재가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수연이 솥에 국물을 올리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서자 수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일찍 일어났네. 도울게. 뭐 하면 돼? 수연이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다. 수연이 간을 보다가 말했다. 잘 썰었네. 민재가 쑥스럽게 웃었다. 오래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서서 밥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민재는 구석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민재를 보며 새 직원인가 했다. 수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 짧은 말에 민재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가족. 22년 만에 다시 그 단어 안에 있었다. 테이블을 다 닫고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받았다. 손님들 사이에서 먹는 국밥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회사 명함을 새로 팠습니다. 대표이사 한유진. 그 아래 자문 한민재. 민재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 비행기에서 명함 받았던 거 기억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유진이 말했다. 이제 제대로 된 명함이에요. 명함을 받아들며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족사진 옆에 명함을 꽂았다. 22년 전 사진 옆에 딸에게 받은 첫 번째 명함이 나란히 놓였다. 민재는 지갑을 닫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국밥집 앞 골목에 꽃이 피었다. 민재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었다. 유진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저녁을 함께 먹었다.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는 날이 조금씩 늘어갔다.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다가 멀리 반짝였습니다. 22년 전 이 도시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와 보니 자리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올라왔다. 여기 있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좋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 고마워요. 민재가 유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사라져서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유진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다. 바다 위로 바람이 불었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왔다. 국밥 식는다. 유진이 웃으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재도 따라 움직이다가 수연 앞에서 멈췄다. 고마워. 수연이 말했다. 뭐가? 기다려줘서.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민재가 뒤를 따랐다. 가게 안에서 유진이 국밥 세 그릇을 가져다 놓고 있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유진이 픽 웃었다. 맞췄다. 수연이 유진에게 깍두기를 더 얹어주었다. 민재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생각했다. 이게 집이구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2년 전에도 이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맛이 그리워서 미국 공사장에서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맛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세 사람의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게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국밥 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우회를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완벽한 시간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응원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